문경 봉암사수자 정명대종사의 연결식과 답의식이 봉암사에서 전국 선언수자회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한 각계 인사 3천여 명이 참된 수행자였던 스님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오대산 월정사가 1400년을 이어온 수행가풍을 새롭게 다지는 오대산무 수행결사를 통해 발심 전법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위례신도시 상월선언 천막결사를 계기로 승가와 제가가 함께 소통하는 수행문화의 변화를 이끌고 한국불교가 도심 속 수행불교로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월선언 천막결사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련 스님이 쓴 민족문화의 보고 삼국유사가 국내 최초로 뮤지컬로 재탄생했습니다. 올해 불교계를 결산하는 BBS 뉴스 연말기획,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 조계종 12대 전국 비구니회의 출범 배경과 향후 과제를 짚어봅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한적한 산사에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차분하게 설계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문경 봉암사수자 정명대종사의 연결식과 답의식이 지난 주말 봉암사에서 전국 선언수자회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한 각계 인사 3천여 명이 참석해 참된 수행자였던 스님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대구 BBS 박명환 기자입니다. 1년에 단 하루 부처님 오신 날에만 개방하던 문경 봉암사가 겨울 안거 기간 3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지난 24일 원적에 든 봉암사수자 정명대종사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서입니다. 배웅전 앞마당에서 봉행된 연결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원로회의 의장 세민스님,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호영 정각회 명예회장,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 등 3천여 명의 불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스님의 생전 가르침을 받들어 수행정진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저희 사부대종은 대종사님이 남겨주신 가르침을 받들면서 다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속한사화하시어 광도 중생하소서. 종정 진제대종사도 원로회의 의장 세민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우리 시대 대표적 선승으로 꼽힌 정명스님의 원적을 애도했습니다.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가시니 이러한 소식 가시는 길에 노조와 등용에게 부르소서. 원로회의 부의장 대원스님과 전국선언수자회 공동대표 의정스님은 봉암사 조실 추대를 사양하고 끝까지 수행자로 살다간 스님의 청정한 삶을 추모했습니다. 일생은 청풍납자로 일령 수행정진하셨으니 그 성기는 향수에다 빚다 해도 미치지 못하고 최고의 자리를 사용하시고 수자로 겸양하셨으니 수자밖에 수자로서 우리 시대의 올바른 수행자의 사표가 되셨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참선의 세계화를 위해서 문경 세계명상마을 건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았던 스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남다른 대적을 보신 문경 세계명상마을 건립의 팁을 철저히 해서 세계적인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문도 스님들은 스승의 청정한 가풍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마음을 청정히 하는 불교, 지혜의 불교, 자비의 불교, 정의로운 불교를 저희들은 떠나보낼 수가 없습니다. 연결식을 마친 스님의 법구는 답의장이 마련된 연화대로 옮겨졌습니다. 스님과 불자들은 나무아미타불을 연물하며 정명스님과의 마지막을 함께했습니다. 정명스님은 1942년 나주 다보사의 우화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뒤 통도사 선원장, 백양사 선원장, 전국 선언수자의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고 지난 2007년부터 봉암사 수자로 후황양성에 힘써왔습니다. 지난해 종단의 최고 법계인 대종사에 올랐고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승이자 가장 존경받는 수행자로 꼽혀왔습니다. 스님은 지난 24일 세속 나이 81세, 법납 60세를 일기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정명스님의 49제는 12월 30일 초제를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봉암사에서 봉행됩니다.
스님의 복부는 한줌 제로 돌아갔지만 60년 수행 정진을 통해 보여준 가르침은 불자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문경 봉암사에서 PBS 뉴스 박면입니다. 오대산 월정사가 1400년을 이어온 수행가풍을 새롭게 다지는 오대산문 수행결사를 통해 발심 전법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월정사는 내일까지 이어지는 결사를 통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등불을 밝힌다는 원력을 세웠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서히 소담하게 내려앉은 오대산 월정사. 낭낭한 독경 소리가 겨울 산사를 찾은 참배객들 사이로 은은하게 울립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한 해를 보내고 참된 날을 마주하며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오대산문 수행 결사에 동참한 500여 명에 달하는 사부대 중이 경전을 읽고 쌓은 업장을 맑히는 참회 기도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산 월정사는 1000년 넘게 전해진 5대 수행 가풍을 새롭게 다지고 시대를 선도하는 수행 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5대 산문 수행 결사를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모두가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지극하고 간절하게 수행에 전념하는 결사를 통해 참된 마음 자리를 찾고 진리를 향해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염원하고 공양하고 많은 도반들을 또 인연들을 항상 칭찬하고 다 보듬한 이런 이제 보살들을 보현의 행을 실현해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오대산문 수행 결사 기간 오대산 산내 스님들과 월정사 사부대 중 전국 각지에서 온 불자들은 하루 19시간씩 오롯이 수행에 집중하게 됩니다. 오대산에 깃든 선사들과 하남 대종사의 5대 수행 준칙을 기반으로 독경과 의례, 연불, 참선 등 치열한 정진으로 참된 불자의 길을 걸으며 저마다의 서원이 이루어지기를 발언합니다. 얻어갖고 싶고 가져가고 싶은 것보다 내려놓고 싶고 비워버리고 싶은 게 사실은 더 많아서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감사하게 부처님께서 저한테 주신다 하면 조금의 뭐라 그럴까 제가 지은 죄를 조금 씻어내고 가고 싶습니다. 수행을 기반으로 한국 불교의 새로운 등불을 밝히기 위해 개설된 5대 산문 수행 결사에 동참한 사부대 중은 보살도를 실천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깨달음을 향해 묵묵하게 정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9분의 스님들이 위례 신도시 천막법당 상월선언에서 동안거 천막결사에 돌입한 지도 50일 가까이 지났는데요. 상월선언 천막결사를 계기로 승가와 제가가 함께 소통하는 수행 문화의 변화를 이끌고 한국 불교가 도심 속 수행 불교로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월선언 천막결사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 현장, 박세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위례 신도시 천막법당 상월선언에서 9명의 스님이 동안거 용맹정진을 시작한 지 50여일. 도심 속 천막 법당에서 펼쳐지고 있는 스님들의 극한 수행 정진을 응원하는 사부대 중의 발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월선언은 이제 사부대 중이 함께하는 신앙 공간이자 한국 불교의 새로운 수행 문화를 여는 중심 도량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월선언 천막결사의 역사적 의미와 시대 정신, 그리고 한국 불교의 새로운 수행 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 불교 학자와 교수 등 불자 지성인들이 상월선언에 모여 반환점을 지난 천막결사의 의미와 성과를 짚어보고 과제를 모색하는 첫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응철 중앙승가대학교 교수는 상월선언에 대해 한적한 안거처를 떠나 도심 포교 사찰에서 봉행하는 새로운 안거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국 불교의 번영과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에서 안거 문화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수행의 열기는 우리 시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화합과 협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정신적 지도력으로 발휘될 수 있으리라. 김응철 교수는 천막결사에 나선 스님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사회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실천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불자들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황순일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교수는 천막결사를 이른바 연결고리로 해석했습니다. 상월선언의 결사는 숲속에서 벗어나 대다수의 시민들이 살아가는 도시에서 이뤄져 승가의 수행과 제가의 보시, 응원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수행문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명상하는 스님들과 명상하는 스님들을 도와주는 외호 대중과 그리고 제가자들이 사실상 하나로 연결되고 양자가 서로 공덕을 나누고 명상을 하는 의지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사실상 새롭게 태어난 거 아닌가.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국에서 온 제가불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인 김성규 영남대 의대 교수는 상월선언의 결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제가불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결국은 이 결사라는 것이 불교의 새로운 흐름을 우리가 바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결사운동이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50여일째를 맞은 위례 상월선언 천막 수행결사가 승가와 제가의 소통과 수행문화의 변화를 이끌고 나아가 한국불교 신행운동의 새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조계종 24교구 본사 고창 선운사가 기해년 동안거 포살법회와 태허당 지성대종사 22주기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포살법회에는 선운사 대종스님들과 말사스님 등 4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으며 주지 경우스님이 포살법사를 맡았습니다. 경우스님은 10중대계와 48경구계를 독송하며 수행종품을 높이기 위해선 보살계 실천이 중요하다고 설했습니다. 포살법회에 이어 선운사 주지를 역임하며 선운사의 중흥을 이끌었던 태허당 지성대종사 22주기 추모제가 봉행됐습니다. 이련 스님이 쓴 민족문화의 보고 삼국유사가 국내 최초로 뮤지컬로 재탄생했습니다. 경북 군위군과 인각사가 공동 제작한 뮤지컬 삼국유사는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2회 한정 공연으로 군위 삼국유사 교육문화회관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창작 뮤지컬 삼국유사는 당군 신화와 주몽 신화, 서동요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엮었고 이련 선사가 민족의 정신을 하나로 모으려 했던 발자취를 뮤지컬 특유의 폭발적인 현장감으로 되살렸습니다. 삼국유사 뮤지컬 한다는 것이 아주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것이고 삼국유사가 우리나라의 한 역사에 큰 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국유사에 관심을 가지고 좀 더 현대적인 해석을 가미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뮤지컬 삼국유사는 내년 6월부터 8월 사이 서울에서 2차 공연이 확정된 가운데 경산 등 다른 지역에서의 순회 공연도 추진 중입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는 요즘 불교계에서도 비구니 스님들의 종무행정 참여와 권익 증진 등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올해 불교계를 결산하는 BBS 뉴스 연말기획,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 조계종 12대 전국 비구니회의 출범 배경과 향후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조계종 12대 전국 비구니회장 선거에 대한 구성원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역대 최대 투표율로 치러진 선거는 275표 차이로 승부를 갈랐고 본각 스님 체제의 비구니회가 출범했습니다. 선거 막판 상대 후보였던 육문 스님 측이 제기한 본각 스님의 학력 위조 의혹이 결국 판세를 좌우한 최대 분수령이 됐다는 것이 대체적 분석입니다. 당초 육문 스님을 지지했던 상당수 비구니 스님들의 이탈을 불러오는 등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미래지향적인 젊은 비구니 스님들의 반감이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투표 현장 곳곳에서 감지됐습니다. 젊은 비구니 스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종단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좀 많이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커요. 조계종에 소속된 비구니 스님들은 6천여 명, 종단 전체 스님의 절반에 이르는 숫자로만 봐도 비구니 승단의 행정 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은 외면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도 비구니 스님들이 더 이상 뒤처질 수 없다는 공감대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비구니 승가는 회장 봉각 스님이 조직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 비구니계의 위상을 높여줄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다시피 끌어주고 땡겨주고 하업하고 그런 승가 종단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직선제로 치러진 비구니 회장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미비한 선거 제도 보완도 12대 비구니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6천여 비구니 스님 각각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비구니 회관은 닫힌 문을 활짝 열고 소임자가 상주하면서 상담,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스님들의 고민에 귀 기울이고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진 요즘, 종교계는 여전히 성역으로 남아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2500여 년 전 부처님도 여성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평등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종교계가 남녀 평등의 사각지대란 인식이 여전한 상황에서 봉각 스님 체제의 전국 비구니회가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시대 흐름에 부응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현대 한국불교의 큰 스승 탄허대종사의 원력으로 문을 연 평창 극락사 연화유치원이 제55회 연화 꿈나무 축제를 열고 어린이 포교를 향한 원력을 다졌습니다. 연화유치원 개원 55주년을 맞아 마련된 꿈나무 축제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과 학부모, 가족 등과 주지 자용 스님, 극락사 4부대 중이 동참해 원생들이 1년 동안 갈고 닦은 장기자랑으로 흥겨운 시간을 즐겼습니다. 또 원생들의 무용과 타악기, 노래 공연 등에 이어 학부모와 어린이가 함께하는 가족 단위 장기자랑 등을 즐기며 훈훈한 연말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인구가 적다 하더라도 유치원생들을 단 한 명이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나가서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른이 되었을 때 가족이 생기면 그때 가서는 또 불자들의 씨앗이 더 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평창 극락사 연화유치원은 1964년 탄허 스님이 어린이 포교의 원력으로 설립한 이후 8,500여 명에 달하는 졸업생을 배출해 어린이 포교와 불교 인재 육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한적한 산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통해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차분하게 설계하는 건 어떨까요? 전국 50여 개 사찰에서 마련한 연말연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들을 권송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잡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고즈넉한 사찰에서 보내는 하룻밤. 연불을 따라 외울 순 없지만 새벽 목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어느새 번뇌는 거치고 마음은 차분해집니다. 산사 체험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많은 만큼 요즘은 특히 젊은 층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연말 연시를 맞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차분하게 새해를 설계할 수 있는 겨울 템플스테이를 선보입니다. 겨울과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종 체험이나 떡국 만들어 먹기 이런 새해맞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해의 끝과 새로운 해의 시작을 알리는 겨울 템플스테이는 전국 50여 개 사찰에서 진행됩니다. 선무도 중심 도량인 경주 골굴사에서는 올해 마지막 날 제야의 타종식과 선무도 수련을 하고 보은 법주사에서는 떡국 만들어 먹기와 소원지 쓰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서울 북한산 자락에 있는 화계사에서도 구름 전망대 해맞이와 북한산 둘레길 걷기 명상 등을 하면서 새해를 맞습니다. 특히 설날이 있는 1월 말에는 순천 서남사와 충남 수덕사 등에서 불교 전통 새해맞이 풍속인 통할 의식을 통해 경자는 한 해 희망과 안녕을 발언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겨울 캠프 프로그램도 눈길을 끕니다. 템플스테이 도량으로 유명한 해남 미왕사는 어린이 한문교육과 문화답사를, 영천 은혜사에서는 눈나라 여행을, 남양주 봉선사에서는 청년 희망 캠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또 광명 금강정사와 용인 문수산 법륜사에서는 눈썰매 타기와 탑돌이 등으로 아이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절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친구들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절에서 스님과 함께 차담도 나누면서 이렇게 절에서 배울 수 있는 예절 교육도 진행을 하고요. 또 윷놀이 같은 전통 놀이도 해보면서 즐거운 참가자들은 쉬면서 치유하는 새로운 방식의 휴식을 제공하는 산사 체험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존감을 높이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1700년을 이어온 한국 불교의 전통 문화를 몸소 체험하는 템플스테이. 연말연시에 마련된 이번 템플스테이는 고단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의 숨소리를 느끼면서 새해 희망도 설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BBS 불교방송의 간판 뉴스 프로그램인 BBS TV 뉴스를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도 손쉽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인터넷 뉴스 홈페이지 일부 개편을 통해 TV로 보는 불교 뉴스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TV로 보는 불교 뉴스 코너에는 당일 BBS TV 뉴스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고 현장의 기자들이 직접 작성하는 기사들이 실시간으로 노출되는 등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TV로 보는 불교 뉴스는 인터넷 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마련된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불교계 사회복지기관들이 모범적인 나눔 봉사 활동으로 정부와 지역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등 좋은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용호 종합사회복지관 이춘성 관장은 사회복지사로는 처음으로 나눔 리더에 가입하고 계금 종합사회복지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는데요. 우리 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을 이끄는 부산 지역 불교계 사회복지기관들을 부산 BBS 황민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부산 남구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을 이끄는 이춘성 관장이 사회복지사로는 처음으로 나눔 리더에 가입했습니다. 나눔 리더는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매년 1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나눔 봉사에 모범을 보이는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이춘성 관장은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기부자들의 도움에 대해 마음의 빚을 갚는다는 생각을 잊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금회에서 많은 그런 후원금을 사용한 그런 마음의 빚도 있고 또 사회복지계를 비롯해서 부산 시민들이 좀 나눔의 문화를 좀 더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계금종합사회복지관도 두드림 방문교실 발표대회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두드림 방문교실은 아동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과 정보와 역기능 예방을 위한 각종 대안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금복지관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난타 교육과 활동을 5개월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아동들이 학습을 위한 효과보다는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드림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을 통해서 좀 더 신체 활동을 많이 하고 정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부산에서 활동하는 불교계 사회복지관들이 모범적인 나눔 봉사의 실천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으면서 불교 사회복지 발전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의 불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들은 대승보살의 원력으로 일선 복지 현장에서 자비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역의 소외된 계층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선사하고 있는 불교계 사회복지기관들. 이들은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비의 행을 펼치면서 이 시대의 참된 불제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하는 송년의 밤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정법사 만불전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된 송년의 밤 행사에서 정법사 주제의 도문 스님은 영축 다도회 5인조 밴드와 함께 불수선차 시연, 다란이 독송 등을 펼치며 송년의 밤 행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정법사 어린이 포교의 산실인 대자유치원 원아들의 공연과 분다리카 합창단의 무대, 영축불교대학 교양반, 전공반의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올 1년 내에 따뜻한 공양을 드실 수 있게 삼계탕과 또 맛있는 빵과 짜장을 이렇게 해서 늘 그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따뜻한 이러한 공양을 대접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그 우리 새 가게, 아름다운 가게 우리 대표님 감사 박수 한번 쳐주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정법사 무료급식소 보현의 집에 무주상보시를 아끼지 않은 후원자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신비의 고대 왕국 가야의 유물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전 가야본성 칼과 현을 내일까지 무료 개방합니다. 지난 3일 개막한 가야본성전은 중앙박물관이 28년 만에 가야를 주제로 기획한 전시로 학계 연구와 발굴 성과를 정리해 소개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내년에 첫 선을 보이는 세계유산 축전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석굴암과 불국사를 보유한 경상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유산 축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가치와 의미를 알리는 문화 행사로 전통 공연과 세미나, 체험, 관광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원 화성문화제, 정선 아리랑제, 횡성 한우축제 등 내년과 내후년 문화관광축제 35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문체부는 1996년부터 우수한 지역축제를 매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고 지정된 축제는 향후 2년간 국비 지원과 함께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국내외 홍보, 마케팅 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지난 24일 원적에 든 봉암사 태고선언 수자 정명대종사는 입적하는 날까지 대중과 함께 정진을 게을리하지 않은 참된 수행자였습니다. 사회가 갈수록 각박해지고 물질과 자본의 논리에 얽매이면서 우리의 소중한 정신적 가치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현실인데요. 세파에 찌든 현대인들에게 청량한 샘물 같은 가르침을 주었던 우리 시대 스승들의 존재가 더욱 아쉽게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네, 이상으로 12월 30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